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말을 돌리려 합니다. 죽음은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이 금기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주변 친구가 떠나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밤이면 문득 내가 먼저 갈까? 배우자가 먼저 갈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외면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장자의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장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때로는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자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슬퍼하지 않느냐고.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없었고 우연히 생명을 받았고 지금은 그 생을 자연으로 돌려줬을 뿐이다. 이 말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장자에게 삶과 죽음은 마치 밤과 낮, 봄과 겨울처럼 같은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특별히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바람처럼 와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삶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또 다른 자유의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장자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과 자유 그리고 나비의 꿈이라는 상징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자는 세 가지 이야기로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 또 하나는 친구, 해자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비의 꿈입니다. 먼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고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한 아내가 죽었는데 어찌 눈물 한 방울 없을 수 있느냐고.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 그녀가 없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생명을 얻어 나와 함께 살았다. 그 삶은 선물이었다. 이제 그 선물을 자연에 돌려줄 때다. 이 말은 죽음을 상실이 아니라 순환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없는 삶이 당연했고 잠시 함께한 삶이 감사했고 이제 떠나는 삶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슬픔은 억제하는 감정이 아니라 초월하는 감정입니다. 장자는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죽음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장자는 친구 해자가 죽자 슬퍼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슬퍼하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오히려 나의 욕심이다.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철학에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는 인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을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동안은 충실하게, 떠날 때는 담담하게. 그게 장자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비의 꿈. 장자가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바람을 타고 꽃을 옮겨 다니며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깨어보니 나는 장자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장자인가? 나비가 장자를 꿈꾼 것인가? 이 짧은 이야기에는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 자기와 세계의 경계가 모두 무너집니다. 장자는 삶 자체가 꿈과 같다고 말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잠깐의 형태일 뿐입니다. 이 철학은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삶의 끝에서 초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웰다잉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비로소 삶도 선명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더 잘 살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 단단히 붙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장자는 그 모든 것을 짧은 말로 전했습니다. 생과 사는 서로 있다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삶의 끝에서 무엇을 놓아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장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노년의 우리는 무언가를 더 채우기보다는 덜어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 집착, 자식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것을 놓는 연습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삶을 더 진지하게, 더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삶과 죽음은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자의 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풍부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티븐 호킹, 루게릭병이라는 중증 질환을 앓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죽음을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지만 나는 그보다 삶의 질문에 집중했다고 말했죠.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시간과 우주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장자의 이상과 닮아 있었습니다. 육체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정신은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는 엔딩 노트 문화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유언, 장례,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미리 써두는 것, 이 또한 장자가 말한 죽음을 미리 품은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장자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많은 종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윤회의 일부로 봅니다. 생사이려, 즉 삶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이 또한 장자가 말한 순환과 전환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선종, 즉 아름다운 죽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죽음, 장자의 말처럼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떠남입니다. 장자에게는 믿음의 체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철학이 너무 냉정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왜 울지 않았냐고, 왜 친구가 죽었는데 노래를 불렀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슬픔은 감정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다. 억지로 애도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존중일 수 있다고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장자는 삶은 한 조각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을 비췄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엔딩 노트를 써보세요.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어떤 정리를 해두고 싶은지, 그것은 남은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결국 나 자신의 정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죽음에 대해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삶을 가볍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의 나비의 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비였고 지금은 장자다. 그런데 진짜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말입니다. 삶은 그 자체가 꿈일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너무 무겁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걱정, 내가 잃은 것, 내가 붙잡는 것들 모두 한순간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담담하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장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삶을 진짜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는 도를 따르라고 말했지만 그 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일상 안에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산책을 하며 바람을 맞을 때,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이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철학도 거창한 논문이나 토론이 아니라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급하지 않게, 미워하지 않게, 억지로 버티지 않게 살아낸다면 그 자체가 죽음을 받아들인 삶입니다. 장자는 늘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울지도 말고, 억지로 웃지도 말고, 그냥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라고요. 노년이란 그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쁘게 사는 젊은 날에는 몰랐던 것들, 지금은 천천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집니다. 장자의 철학은 바로 그 느림의 틈에서 피어납니다. 죽음을 말하면서 결국 우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삶을 가볍게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장자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담담하게,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삶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장자의 마지막 말처럼 나는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그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진짜 자유에 다다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노년에 찾아온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우울함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노년의 삶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